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짜증나시죠? 이제 뭔가 좀 계속 천천히나마 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뭐 삼성전자하고 우선주하고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왜 빠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한 게 아니라 오늘은 왜 빠지는지 정확하게 제가 그걸 찾았기 때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마이크론이죠.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론이 간밤에 3% 넘게 빠졌습니다. 3.18% 빠졌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플러스긴 한데 어쨌든 3% 넘게 빠졌어요. 근데 마이크론이 3% 넘게 빠진 이유는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티그룹이 부정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보고서를 냈어요. 시티그룹의 보고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램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뭐 전망이 이제 근거가 됐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요 정도로 지금 요런 근거와 어떤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반기 안 좋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 1분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와의 주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시티그룹의 어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추정치와 목표 주가를 내린 여파가 이 한국 주식시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엔비디아나 AMD도 상당히 약세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 거의 돌진개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메모리 반도체만의 악재다 그런 건 아니다. 그냥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일단 요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14일 날 6월 14일 날 네덜란드 출장에서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니크, 그다음 ASML의 CEO하고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반덴 브링크예요. ASML CTO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서 요 소식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 뉴스를 이 니케이에서 나온 건데 저는 국내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그 최첨단 EUV 장비 지금 아직 도입하기 전인 2나노부터는 그 NA-EUV라고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라는 그 EUV 장비가 있어요. 고가의 장비. 이건 한 5천억 정도 합니다. 지금 EUV 장비는 2천억 정도 하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 고가의 장비의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다. 계약을 성사했다. 이재용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다. 차세대 EUV 따냈다. 이런 제목으로 언론을 많이 떴어요. 물론 제가 요거를 구체적으로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일본 니케이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방문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일본 언론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일본 언론에서 보는 관점,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의미 있게 생각을 하냐면 국내 언론은 약간 뭐라고 해야 하나, 이게 조금 이렇게 물론 국뽕도 좀 들어가고 약간 이제 국내 삼성전자에서 보내주는 그냥 리포트 그대로 쓰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게 조금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누구 좋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각 기업 각 나라마다 조사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특파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자료와 정보와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신뢰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제가 니케이에서 판단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네덜란드 방문에 대한 평가를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게 다 맞다라는 건 아닌데 요거하고 국내 언론의 평가를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이 판단 여러분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니케이에서는 리온 게이자입니다. 예, 니케이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이제 ASML CEO를 만나가지고 이 TSMC하고 ASML의 이게 독점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좀 그렇게 색깔이 좀 그렇긴 하죠. 이 리온 니케이. 근데 오랜 세월 손발을 맞춰온 양사의 연대가 경고해서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ASML하고 TSMC는 사실상 뭐 최첨단 반도체 제조는 독점을 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우리나라 뭐 머니투데이나 이런 언론은 그 최신의 EUV 장비를 따냈다. 뭐 이런 쪽으로 쭉 갔죠. 그래서 일단 반면에 이 니케이에서는 아이폰 13 등 최첨단 IT 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에는 100% ASML의 EUV 장비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불량품 없이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조사 역시 ASML이다. 그래서 향후에 ASML과 TSMC가 계속 협력을 하는데, 특히 회로 선폭 2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가능케 하는 이 차세대 설비 도입을 가시화했다. 그래서 서로 협력 관계가 끈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국내 언론입니다. 이 차세대 EUV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이 차세대 EUV를 적용하는 시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예, 이 부회장이 따낸 장비가 납품되기까지 걸리는 기간하고 TSMC가 공식화한 2024년 도입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삼성전자 역시 TSMC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간에 이런 그 차세대 EUV를, 예, 공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니케이에서는 그냥 ASML하고 TSMC가 차세대 EUV도 뭐 협력한다, 뭐 가시화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우리 국내 언론은 일본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시기에 갈 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니케이 쪽 언론은 조금이라도, 예, 그 차세대 이런 EUV 장비가 조금 더 빨리 TSMC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슷한 시기에 아마 될 거다. 뭐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날아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어쨌든 의미가 있고, 이 담판을 했어요. 담판을 통해서 EUV를 삼성에 조금이라도 공급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시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우리 삼성전자의 차세대 EUV 장비가 분명 공급받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사가 TSMC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이 EUV 장비에 어떤 그 공급을 비슷한 양으로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일본 쪽 언론을 보면 삼성전자가 많이 좀 힘든 것처럼, 뭐 이렇게 장비를 따내기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